네,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지금 이 순간 필승 매매 승부사는 과연 어떤 전략과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정종택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는 5,000포인트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제는 코스닥의 차례일까요? 자, 과연 3,000선까지 정말 갈 수 있는지 일단은 오늘 기관 수급이 정말 엄청납니다. 1조 8천억 원대 현재 유입되고 있고 그 매수세는 확대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은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걸지 지금 천스닥의 시대 어떤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계속적으로 코스피의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고 그런 어떤 수급의 온기들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되면서 1000포인트를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닥의 특히나 기관의 순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릴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1조 원 정도 규모 단 하루 만에 좀 들어왔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최대치였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매수세가 오늘은 지속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하게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섹터 그대로 전략 유효하다는 부분들도 더 이야기 좀 드리자면 결국 로봇에 대한 어떤 배터리, ESS 시장의 성장 이런 측면에서는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고개를 드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작년에 좀 강했긴 했지만 좀 최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 좀 모습을 좀 보여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대형주들의 랠리가 이어졌었지만 오늘 특히나 소부장들의 초강세가 앞으로 나올 거라는 부분들 아직도 이쪽 사이드에서는 업사이드가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어떤 목표 지수를 놓고 보기보다는 코스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못 들어가고 소화되었던 매력적인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키우자라는 게 아무래도 구정 전까지 가장 중요한 좀 시장을 대응하는 시나리오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처럼 코스닥 안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단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알테오젠의 급락 속에서 제약바이오가 낙폭을 확대했을 때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 주신 분이 바로 정종택 위원님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바라볼까요?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좀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파트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상 3상의 좀 특화펀드 운용사 모집이 3월부터 좀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 그리고 AI,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중요한 또 메인스트림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위고비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가 초기에 굉장히 큰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결국 경구용이라고 한다는 건 비만 치료제 쪽에 어떤 복용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편리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오늘 대표적인 대장주로서 D&D 파마텍 흐름 좋고요. 조금 더 본다고 했을 때는 일동제약까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좀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일 것 같긴 한데요. HLB도 사실 두 번째 낙제를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1차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님이 FDA 품목 허가 신청을 다시 한번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를 좀 받을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 삼수생이 좀 도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또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끌어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특히나 지난번 우리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빅딜이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1등 바이오텍 기업인 일라엘리와 그리고 세계적인 빅테크죠. 엔비디아가 공동 개발해가지고 의료 AI 연구소를 좀 설립했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의료 AI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뿐만 아니라 의료 AI까지 시선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종목별로는 D&D 파마텍, 일동제약 같은 비만 치료제 종목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할지는 저희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AS 3가지 도와드릴 텐데 오늘 AS 받을 3종목 중 2종목이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케어젠 한번 볼 텐데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의 랠리 속에서 케어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자, 현재도 고점을 실시간으로 높여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68%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10만 원 돌파까지도 가능할지 케어젠에 대한 리뷰 주시고요. 다음은 리노공업 볼게요. 자,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안에 유일하게 반도체 IT 종목입니다. 자, 리노공업도 역시나 코스닥이 오늘 패시브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10% 안팎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 7만 6천 원 터치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유일하게 상장된 리노공업인데 혹시 더 업사이드 열어두시는지 지켜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SFA 오늘 드디어 목표가 달성 도달했고 심지어 추가적인 시세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21%의 상승세 속에서 SFA는 사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8거래일 연속 양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혹시 2차 목표가 있을까요?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케어젠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 관련된 약간 건기식 쪽 제품인데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난번에 있었던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좀 추가 슈팅이 좀 나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점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메인스트림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케어제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좀 편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2,500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라는 부분들 추가 리뷰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도 비슷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가져왔던 포커스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리노공업은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좀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동사의 목표 주가도 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선단화되는 과정 속에서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쓰여질 거란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SFA입니다. SF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쪽 관련된 스마트 이제 물류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라 좀 얘기 좀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좀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 가격에서 좀 소폭 조정받다가 최근에 무서운 양봉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관련된 CIS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흐름들 좀 좋은데요.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목표 주가도 한 32,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포트에 대한 조정들을 대형주에서는 좀 이익을 실현시키고 중소형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이 중요한 좀 변곡점을 맞아드리고 있고요.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면 사실 케어젠 못지않은 좋은 기업들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고 편하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랑 계속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형주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중소형주에 집중할 때가 됐다라고 하셨고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사실 좀 자료 준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좀 1, 2%대 움직임이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코오롱 슈티준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테이코쿠 제약과 카티스트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임상 3상을 지난 11월에 일본에서는 끝냈습니다. 이번 2분기 때 결과 데이터를 수령할 걸로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FDA 승인을 좀 받고자 3상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동사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거라고 판단되고요. 내일은 또 기업 설명회까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까지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최근에 좀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골관절염 치료제는 아직 미충족 수요가 큰 시장입니다. 충분히 업사이드가 큰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해당 파트에 어떤 그룹 액션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충분히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투입 구간에서 매수 부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8,500원으로 1차 목표가 잡아보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지금 임상 기대감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18,500원까지 전고점 직전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진다면 AS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코스닥이 정말 3천을 간다면 과연 어떤 종목이 찐수혜주일 것이냐거든요. 근데 이걸 주제로 오늘 저녁 6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의 폭등장은 전 이제 시작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소외된 섹터이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들 아직 코스닥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찐 수혜주들을 오늘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후 6시 공개 방송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코스닥 찐수혜주 궁금하시면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